가을을 가리켜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추수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어봤는데요. 책 읽기 좋은 가을에 책을 읽으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가을은 책을 읽기 좋은 계절, 또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계절이란 얘기죠. 안녕하세요. 명숙이의 맛집 전화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은 모든 것이 풍성한 계절인데요. 이 계절에 여러분들 독서는 좀 하셨나요? 저도 책을 좀 등한시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책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멋있는 맛집을 소개해드릴까 하냐면요. 제가 오늘은 와, 진짜 넓은 벌판에 나와 있습니다. 유성구 화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유성구 화암동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의 양식도 또 육의 양식도 전해줄 그런 곳을 찾아왔는데요. 자, 그럼 어떤 맛이 또 어떤 이야기가 또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저 푸른 추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니, 저기 제 이사장님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이사장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은 오빠 같아서 이사장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게 더 편하세요? 뭐 그냥 오늘날 컨셉이 네. 책이니까 네. 이사장이라고 그냥 네. 네. 자, 이사장님이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희망일찍 대전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신철입니다. 현재 뭐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요. 독서 운동을 이제 한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시민들이 사실 여기 대전이라는 곳이 상당히 고학력자들도 많고 과학도시, 행정도시, 국방도시. 근데 하나만 더 해서 문화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려고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좋은 운동이신 건 확실하네요. 네. 자, 오늘 이곳에 오니까요. 그냥 저절로 책을 한 권, 책 안 갖고 오셨어요?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여기서는 책이 저절로 읽혀질 것 같아요. 네, 읽고 싶은 곳이죠, 예. 책을. 이렇게 좋은 곳을 정말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최근에 발견했어요. 지난 일요일에 지나가다 이렇게 간판이 있어서 저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냥 올라와 봤는데 정말 이렇게 대전의 시내에 이렇게 넓은 광장, 잔디광장이 있고 멋진 카페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정말 다른 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금방 들더라고요. 제가 서두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책을 읽기 좋은 계절. 네. 예. 근데 사실 저도 책을 최근에는 많이 읽지 못해서 사실 살짝 좀 부끄럽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일단은 책을 읽으려면은 네. 그러니까 막 어느 때는 읽다가 이게 너무 무겁고 막 이래서 또 포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을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좀 편하게 읽으면서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만화책부터 봤어요. 만화 매니아였거든요. 아주 뭐 만화책을 200권씩 집에 쌓아놓고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속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화가 그림이니까는 그 글씨는 얼마 안 되고 휙휙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속독하는 훈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협지를 좋아하게 됐어요. 중학교 때 주로 이제 무협지를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그 상상력을 키워주잖아요. 막 하늘로 날아다니고 뭐 경공술, 예. 그리고 장풍으로다가 팍팍 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책이 이게 하나의 놀이수단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책만 보면 자꾸 이렇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보게 되면서 책에 대한 습관이 붙었고요. 그래서 책을 처음 이렇게 이제 되게 교과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책이라고 안 하고 이제 교양서적을 보게 되면 너무 어려운 책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뭐 그림책도 좋고요, 동화책도 좋고 어른을 위한 동화책도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만화책은요 상당히 그 철학적 내용이 아주 깊이 들어있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내가 접할 수 있는 책부터 시작하면 된다. 네, 저희가 이제 또 그런 거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이곳에 일단 왔더니 와, 돌아볼 것도 너무 많고 네. 또 어떤 맛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사장님을 일단 만나 뵙고 네. 과연 이곳에 숨은 어떤 맛이 있는지를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맛있는 책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왔는데요. 와, 너무 멋있어요. 이 장소를 보니까 사장님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사장님이 어디? 사장님이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잘못됐나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사장님 맞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같으세요. 할아버지라고 해서 좀 속상하셨나요? 아니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 됐어요. 그러세요? 네, 할아버지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 안에 들어와 보고 너무너무 놀란 것은 네. 이런 곳에, 대전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 했는데 너무 멋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하네요. 근데 이제 이곳이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제가 어떤 메뉴, 어떤 음식들이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세 가지예요. 네. 하나는 자연이라는 맛, 그 다음에 커피라는 맛, 그 다음에 음식이라는 맛. 이 세 가지가 이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맛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차리게 되신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오랫동안 이게 문화 사업을 하다가 이제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저의 그 지인 중에 하나 그 큰 회사를 팔고 그만두고 음식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은 많이 벌어봤으니까 이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에게 맛이 왜 중요한지, 자연이 왜 중요한지, 가치가 왜 중요한지 대화하고 싶다고요. 저도 좀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 마인드가 너무 멋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이 오면 청소년들에게, 중년이 오면 중년답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럼 이곳에 주로 하는 이제 요리, 음식, 뭐가 있나요? 요리는 메뉴를 절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식자재가 가장 좋다고 확신할 때, 어느 때는 없을 수 있어요. 팔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는 이것은 진짜 좋은 음식이다라고 소재가 분명할 때 하는데, 오늘은 감자를 프랑스 무염 염소 치즈, 그 다음에
이 버터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것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샐러드를 어떻게 만드나. 그다음에 샐러드도 먹고 그다음에 화덕에 직접 빵도 구워서 빵도 굽고 그다음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처럼 제가 35일 전에 이렇게 야채를 뿌렸어요. 네. 샐러드 전용 야채를 그 샐러드 35일 전에 뿌린 게 오늘 쏙 나왔어요. 네, 먹기 쑥 좋게. 올라왔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그 샐러드를 채취해서 저는 요리만 해주는 그 샐러드와 소고기 그 다음에 파스타 파스타. 이렇게 한번 그 디저트까지 한번 먹어보죠.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 네. 여기 양이 있어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면 뭐 세 마리, 세 마리요? 네네. 어떻게 양이 여기 와 있죠? 네, 아빠, 네. 엄마, 딸. 가족. 네, 한 가족을 이게 같이 살아요. 양을 키우는 것은 네. 요즘은 애완동물 반려견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눈치 보면 살아요, 걔들한테. 근데 양은 눈치 보지 않아요.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 아이들이 양하고 있으면 순해져요.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양치기를 했으면 더 멋있는 사람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금으로도 충분히 멋있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네.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기다렸던 그 채소, 네.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요리해 주시는 그 음식을 네. 이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곳에서 와가지고 좀 놀라운 것은 네, 이곳은 메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셰프가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네, 그냥 와가지고 오늘 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겠죠? 네. 장인 정신이죠. 네. 근데 지금 파스타가 나왔어요. 근데 기존에 저희들이 먹었던 파스타는 면이 되게 좀 얇잖아요. 네. 국수보다 좀 두꺼운 면. 근데 여기는 조금 넓적한 면. 네. 이게 지난번에 먹었을 때는 이탈리아에서 온 국수래요. 직접. 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맛을 볼까요? 네.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동화책에 나오는 피노키오에 나오는 그런 할아버지 같으세요. 거짓말 하면 안 되겠네. 네, 코 나와요. 코 끼러져요 오늘.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막 피노키오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리를 만드셨을 것 같아요. 향이 좀 와, 네, 독특한데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쉽게 맛보는 그런 맛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이태리를 가보질 못해가지고 저도 안 가봤어요. 그 현지 맛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맛있다. 국수가 쫄깃쫄깃한데요. 네, 그러니까 면도 네.
이 소스가 되게 진하고 향도 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 혀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많이 잘 콕콕 안 씹고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콕콕 넘기는데 그냥 입안에 이렇게 조금 머물게 하고 싶은 그런 맛.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오물오물 한번. 여기가 장소도 예. 오면 머물고 싶은 곳. 그러니까 사장님의 그 마인드가요 너무 멋있는 게 일단은 이곳에 오면 세 가지 맛을 볼 수가 있대요. 혹시 이 사장님도 아시나요? 일단 커피. 네, 커피 맛이 정말 좋거든요. 커피 맛보기 전에 일단 딱 여기 도착하면 맛보는 거. 자연. 네. 네. 자연의 맛. 자연 풍경이 아주 예. 그다음에 커피 맛, 그다음에 좋고 음식. 음식. 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사실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님하고 음식을 먹으면 그냥 단순히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요,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문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통틀어서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곳. 음식마다 여기 양념 하나하나에 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참 독특해요. 그 맛도 커요. 네 가지 맛,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네 가지 맛이네요. 자, 희망책 나눔. 희망책 나눔. 이름이 그냥 희망책 나눔하면 이렇게 책을 나눠주는 곳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게 예. 2007년에 그 희망책 대전본부가 설립될 때 시민들한테 공모를 했대요. 이름을 뭐로 할까? 그럼 보통 이제 독서운동 그러면 뭐 독서문화원, 뭐 독서학습센터 뭐 이렇게 책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딱딱하게 짓는데 희망이란 단어를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시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희망의 책 대전본부. 대전이라는 곳이 상당히 고급 인력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행정의 중심 그리고 국방도시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과학도시 그죠? 그렇게 세 가지가 이제 대전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너무 무미건조하다. 그러니까 뭔가 독서 이런 문화가 우리가 꼽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대전 시민들의 독서 의식을 좀 고취하고 우리 대전의 위상에 맞게 책을 많이 시민들이 읽는 그런 운동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전공의가 저는 경영학을 했어요. IT 예 그런데 이렇게 독서 이쪽하고는 조금은 약간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경영학은 어떻게 아무래도 예. 장사, 돈 버는 거 이런 거를 하는데 제 전공 공부하느라고 한 20년 전 그때는 이렇게 타 분야의 책을 그렇게 많이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너무 그 고등학교 들어올 때까지는 그 입시에 이제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오면 또 그 취업하려고 스펙 쌓느라고 또 교양 서적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흔히 학생들한테 책 읽어라 얘기는 하지만 막상 학생들은 그거 뭐 그냥 레토릭처럼 들리고 누구나 하는 말, 뭐 부모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러고 책 읽으라 그러지만은 막상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몇 분이 모여서 그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읽으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읽자, 학생들이랑.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자 해가지고 백북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100권 독서 클럽. 그러니까 2주에 한 권씩 읽으면 1년에 한 25권 읽거든요. 그럼 4년이면 대학 4년 동안에 100권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목표를 대학 4년 동안 교양서적 100권만 읽자. 그래서 이제 백북스라는 거를 만드는 게 2002년. 그러니까 18년 됐죠. 그럼 그 책 선정한 거는 이제 홈페이지 가면은 거기다 선정을 예.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매년 지금 13회째 1년에 한 권씩 책을 선정을 해서 같이 읽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왜 몰랐을까요? 관심이 홍보가- 없었던 거죠, 제가. 홍보가 또.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또 관심이 또 그만큼 책에 막 이렇게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만 하고 네. 관심을 좀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이 한쪽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책도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정말 너무 재밌고 그냥 편하게 쉽게 읽은 책들이 있어서 최근에 조금 몇 개 읽은 경험이 있거든요. 네. 자주 놀러 가세요. 네, 그러려고요. 근데 여기 또 빵을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 호밀, 그러니까 순호밀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허브빵이라고 하던데. 허브요? 네. 허브가 들어갔으면 빵 맛이 왠지 반씩 화할 것 먹죠. 같아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네네, 그래야죠. 네. 그냥 먹으면 그냥 돼요? 손으로 먹으면 됩니다. 여기다 올리브를 넣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 칼은 올리브 네. 올리는데 사용. 여기 빵을 네. 직접 구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화덕이 네, 화덕이 아까 있더라고요. 있었죠? 예, 겉은 아삭아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예. 예. 네. 근데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근데 허브가 들어가서 저는 그 그러니까 향이 네. 좀 강할 줄 알았는데 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사장님의 그 음식 철학 중에 재료는 그때그때 최상의 재료가 있을 때만 그 네. 음식이 나온다.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네. 그 시장에서 빵하고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식감이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또 이제 호밀도 한번 맛을 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안에 이게 이게 완전- 모짜렐라 치즈인가? 치즈가 맞나? 저는 치즈 종류는 잘 몰라서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희망의 책 나는 그 회원제인가요? 그렇죠. 근데 뭐 대전 시민이 다 회원이 될 수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제한이 없고 누구든지 책 읽고 싶은 분은 그냥 희망의 책 대전본부의 회원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이 되면은 이제 책을 선정한 거를 그러니까 보니까 가끔 무슨 나눔 같은 네. 것도 하시는데 나눔은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사업이고요.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그게 가장 큰 사업이고 그거 외에도 마을마다의 작은 마을 도서관 있잖아요. 네. 뭐 모퉁이 도서관 이런 그런 작은 도서관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거기서 어떤 이렇게 책 행사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비용도 이제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우리 이제 회원들이 가서 또 책도 읽어드리고 이런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가을에 이제 북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보라매 공원에 모여서 그 부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제 책을 전시하고 뭐 작가 초청해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예.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어떻게 하면 올해 할 수 있을까. 이제 안 하면 이제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를. 그래서 반납하느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대를 그 동네 작은 서점들 그게 대전에 한 17개 있어요. 계속 이제 늘고 있거든요. 그런 서점들이 근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운영이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축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한 군데서 하지 않고 2주 동안, 그러니까 10월 26일부터 2주 동안 10개 서점에서 동시에. 예, 동시에 네, 동시에.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점은 26일 하라고, 어떤 서점은 27일 이렇게. 예. 그래서 행사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벌이는 걸로 예, 그런 운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어디를 꼭 가야 될 게 아니라 우리 동네. 그냥 동네 가까운 책방. 다행히 그 대전의 그 동네 서점들이 거의 모든 동에 다 하나씩은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어디로 일부러 갈 거 없이 그냥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수다 떨고 커피도 마시고 요새 이제 서점들은 북카페 비슷하게 맞아요. 책만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랑방 들른다. 왜 우리 옛날 시골에서는 그 아낙네들은 이제 빨래터에서 수다 떨고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사랑방에서 이렇게 새끼 꼬면서 또 고스톱 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공간이 사실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서점을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그러면 대전이 좀 멋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이번 축제는 동네 서점에서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기대한 만큼 맛있는 또 파스타를 먹었는데 네.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다음 요리는 뭘까 궁금해지고 있어요. 요거 우리 마저 사장님이 또 어떤 걸 주실지 예, 저희들이 이제 또 기대를 하면서 네. 먹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게 뭘까요? 이게 불고기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볼 때 이게 예사롭지 깜짝 않아요. 놀랐어요. 그냥 바로 뜯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채소가 네. 35일 키우면은 아주 딱 영양 먹기 상태가 좋고. 네. 예, 먹기도 좋고 영양 상태가 최고로 오르는 그런 시기래요. 그래서 근데 아주 이 날짜를 잘 잡은 거예요. 네. 아까 사장님 35일 그 얘기 되는 해주시더라고요. 뜯어 오신 거래요. 뜯어서 먹기 좋은 그때 저희가 네. 왔다고. 그래서 와 완전 저는 처음에 감사해요. 여기 양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양을 먹이려고 이걸 길렀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고급 요리 재료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에 뿌려져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스테이크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불고기. 네, 불고기. 네. 그리고 요게 뭐죠? 요 이게 하얀 아까 거? 말씀하시는데 뭐 감자를 으깨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거는 사장님께 직접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뭔가요? 이건 그 감자를 그 화이트 와인에 숙성을 시켜서 생감자를 생감자. 네 그리고 이제 화이트 와인 이제 감자가 화이트 와인을 넉넉히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랑스 버터하고 이렇게 치즈하고 각종 향신료를 넣어서 드레싱을 만들어서 불고기하고 먹는 거. 그 궁금하다. 다음에 야채는 35일간 네. 정성스럽게 키운 지금 막 막 이렇게 섞으면 되나요? 아니 가능하면 좀 따로따로? 예, 따로 그렇게 하시면서 드시면 제가 이제 먼저. 아니, 먼저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자가 와인, 화이트 와인에 나도 못 먹는 와인을 와 감자 많이 감자가 취했겠는데요. 네, 그 감자를 우리가 먹으면 되죠. 네네. 하고 일단 요것도 좀 제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어린 잎이라고 하죠. 어린 잎. 야들야들하죠. 예.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이사장님이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순하잖아요. 네. 그런 맛이 날 것 같아요. 순한 맛. 강하지 않고. 네, 생긴 것 이거 자체가. 소스도 좀 드셔보셔야 돼요. 이 소스, 전 이게 참 궁금하네요. 이 맛이. 근데 재료 하나하나가 네. 고급스럽다는 게 이렇게 입에 느낌이 와요. 와, 근데 와인에 숙성시킨 감자라. 맛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그 집에서 집에서 이제 찌는 감자 그런 맛은 아니고, 그러니까 느낌은 조금은 그 생감자의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자의 맛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와. 여기 요리의 특징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울리면은 이제 제 맛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재료가 갖고 있었던 자기 맛을 각자 유지하면서 이제 조화를 이루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감자는 감자의 네, 자기 특색을 살리면서 저는 그 와인에 섞고 뭐 이렇게 버터랑 섞어서 그냥 버터만 뭐 이렇게 그 버터 감자만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생감자의 맛이 더 감자 맛이 더 그것도 도드라지게 나네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네요. 뭐 양이 적어. 이게 이거 혼자 먹어도 다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랑 지금 먹는 거라 이제 혼자 그 점이 많이 저도 드세요. 매번 아쉬운 점이죠. 어린 잎도 같이. 그러면 이사장님은 보통 내가 어느 정도 많이 뭔가를 잘 하든지 또 많이 읽든지 이래야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스트레스도 좀 있습니다. 한 1년에 어느 정도 책을 읽으세요? 지금은 좀 덜 읽는 편이고요. 그 백북수 운동할 때는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면 미리 이제 책을 읽고 가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안 올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와서 기다리는데 강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자고 있어. 어머. 그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여기 오려고 밤에 이제 늦게 잠이 들었는데 깜빡 그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이건 가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거르고 제가 10년을 계속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습관이 붙었냐면은 강사가 안 와도 내가 한다. 그러니까 전부 강연할 준비를 해나가려고 하려니까 책을 한 권 선정을 하면은 그것만 봐갖고는 안 되고요. 그 관련된 책을 한 5권 또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2주에 한 5권씩 읽게 되는, 그때는 정말 책값도 한 달에 한 40만 원씩 계속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북운동이 돈도 있어야 됩니다. 이 책값도 사실 어느 면에서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해요. 네. 근데 다른 거에 비하면 그쵸. 사실 네. 되게 싼 거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2주에 한 권 정도. 2주에 한 권도 네. 대단하신데.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 읽은 책이 한 25권 정도? 저는 올해 네. 3권 읽은 것 같네요. 그래도 부끄럽습니다. 되게 양호한 거예요. 저는 이제 두껍지 북운동을 않은 걸로. 하니까, 책 운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토크 하려면 또 읽고 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고요. 네, 없고요. 그러니까 대전이 이게 창피한 게 아까 뭐 대전이 그 뭐 행정도시, 국방도시, 네. 과학도시, 문화도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독서율이 제일 낮답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거죠. 충청도라 좀 늦잖아요. 아마 뒷심을 발휘해서. 뒷심을 발휘해서 이제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희망의책 대전본부에서 기름을 좀 부어 넣으려고 그래서 후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사실 읽고 싶어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책이 좋은지 그러니까 그냥 요즘 흔하게 막 선전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책들도 물론.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책을 그 부모님들이 왜 아이들한테 읽히려고 이제 권장 도서 아니면은 또 왜 베스트셀러 이런 거를 고르는 게 사실 책 고르는 가장 안 좋은 방법. 특히 이제 자녀분을 데리고 이제 서점에 가면 그 부모들이 오면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애들한테 읽힌대요. 그러면 애들은 절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애착심도 없고 그리고 남이 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맘 놓고 돌아다녀라. 그리고 네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면 그냥 부모님은 사주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독서 클럽에서 책을 선정할 때도 아무래도 유혹을 느끼잖아요. 인기 있는 책 하면 이제 사람 많이 올까 하고. 근데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베스트셀러는 절대 선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건 이미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굳이 우리까지 또 선정을 해가지고 그 책을 선전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상업성이 좀 개입돼 있거든요. 출판사에서 이렇게 마케팅하면서 그 세일즈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책은 오히려 그러니까 읽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회 돼서 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읽어도 늦지 않고, 사실은 이제 고전 하잖아요. 근데 고전이라는 게 이미 검증된 책이잖아요.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았고, 거기서 뭔가 배운 게 있고 하는 그런 좋은 책들이 고전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책을 읽을지 모를 때는 그냥 차라리 고전을 읽어라. 네. 그게 좋은 선정 방식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카페에 있는 서점에 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반 흔한 막 유명한 작가들이 쓴 게 아니라 정말 젊은 작가들 또 그렇죠. 1인 출판사라고도 하더라고요. 1인 출판, 그러니까, 뭐 독립 출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낸 책들인데 참, 그러니까 읽으니까 오히려 더 이게 뭔가 그러니까 동떨어진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 경험했던 일,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더 읽기가 더 수월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 독립 출판 하시는 분들이 낸 책들이 재밌는 게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거를 그냥 이렇게 일기 쓰듯이 써낸 책들이 많아서 이게 남의 얘기 아니고 내 얘기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 책들이 있어서 그런 동네 서점 이런 데도 보면은 서점 주인이 책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을 한번 접하는 것도 처음에 그러면 이제 책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분이 선정해서 이렇게 추천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 동네 책방 가면은 사실 책 읽기 별로 안 하는 분들도 읽게 되는. 뭐 읽고 싶어져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 중에 하나 되게 좀 기억에 남는 거는 표지도 화려하지도 않고 글씨도 되게 투박해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택배하시는 분, 그분이 쓰신 거를 이제 딸이,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날 이렇게 써놓은 거를 딸인가가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옷을 입혔구나. 옷을 입혔는데 제목도 그냥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 택배 기사들 엄청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담겨놨는데 재밌더라고요. 지금 좋은 그 말씀을 끌어내신 게 사실 독서도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만화책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처럼 쉬운 책으로 시작을 하는데, 책을 읽고 이게 사실 책을 읽는 거는 책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독서의 최고 단계는 책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굳이 뭐 명작을 쓰려고 할 필요 없이 일기 쓰듯이 그냥 자기 생각을 편하게 글로 남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읽었던 책들에 대한
그 기억도 떠오르고 그게 정리가 돼요. 뭘 쓰면. 그래서 뭐 이제 독후감을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강제로 쓰게 하는 일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검사 받아야 되고. 일기 쓰세요? 요즘은 안 쓰죠. 저도 안 쓴 지가 오래됐는데 그게 사실은 서양에서는 일기 쓰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도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하나의 숙제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일기 써놓은 거를 선생님이 읽고 무슨 뭐 동그라미 치고 뭐 이러잖아요. 주잖아요. 그건 정말 없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자기의 내면의 생각을 담아놓은 글을 왜 남이 읽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보여주고 싶을 때까지는 아무도 안 봐야 되는 게 사실 일기거든요. 그러면 뭔가 기록하는 게 자기의 기억도 거기에 남길 수 있고 또 한참 지나서 읽어보면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기를 아주 철저하게 썼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읽어보면은 야, 참 기특하다. 어떻게 이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지금 일기를 따로 쓰진 않지만 블로그에다가 글을 계속 쓰거든요. 그때 습관이 붙은 거죠. 그래서 그게 독서의 최고 단계다. 책을 읽기만 하지 말고 자기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감도 쓰고 또 일상에서 겪었던 일들을 글로 남겨서 그러다 그 모으면 이렇게 수필집이 되잖아요. 네. 그래도 독립서점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오늘 이사장님 덕분에 정말 3가지 맛, 아니 4가지 맛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근데 저도 좋네요. 그리고 가을 하면은 뭐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말이 살찌는 계절. 네. 예, 말만 살쪘으면 좋겠는데 저는 왜 찌는 걸까요? 이 동네는 양이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와. 이건 저 제주에서 키운 무농약 바나나로 만들어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무농약으로. 이거 살 안 찌는 거죠? 네, 저는 살찌면 안 돼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와. 어떠세요? 진짜 어떡하지? 감동이세요? 아까도 여기서 생 감자의 맛이 확 나는데요. 지금 바나나 맛이 진짜 진짜 완전. 야, 이거 개눈 감추도 먹겠는데 이거는. 아니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이거 시청자들한테 미안한데요. 진짜 이 맛을 어떻게 전달하죠? 그 점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죠? 여기 와서 맛을 보시는 방법밖에 없겠네. 넣는 순간 입안에서 네, 사르르 녹는다 뭐 이런. 아니 저는 녹기도 녹는데 바나나 향이요. 저희가 사 먹는 일반 그런 바나나 우유 맛 그런 맛 아니에요. 세상에 웬일이야. 아니요. 근데 제가 요리하는 걸 잠깐 이렇게 훔쳐봤는데 네. 상당히 작은 거에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고 뭐 하나 이렇게 막 하는 게 없으세요.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무슨 장인 같은. 그러니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만드니까 이게 맛에도 그게 배 있는 것 같아요. 음식 맛에도 그 정성이 배 있어가지고. 자, 이번 이제 가을 정말 책 읽기 좋은 딱 계절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딱 하나 추천을 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그거 하나만 추천 좀 해주세요. 이상한 책을 하나. 이상한 책이요? 저희 그러니까 희망의책 대전본부에서 올해 선정한 책이 네. 이상한 정상 가족이거든요. 책 제목이. 이상한데 정상 가족이에요? 네. 재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전통적인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많다. 그래서 여가부에 이제 그 차관하신 분이 쓴 책인데
좀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 거 뭐 관직에 있기 전에 쓰신 분인데 가족들 간에 이제 그 잘못된 관계 설정 그리고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그거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일종의 폭력이다. 그리고 이제 미혼모에 대한 어떤 생각 이것도 지금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일 큰 주제는 이제 가정에서의 그 자녀 폭력. 그게 다양한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매를 때려서만 그게 폭력이 아니고 언어 폭력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이를 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하나의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인데 대전 시민들이 좀 전체가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예. 방송 보시고 다 책 사서 읽으실 것 같아요. 이상한 정상가족 꼭 좀 제목이 재밌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북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점 10군데를 다니면서 도장 깨기. 그러니까 서점마다 이렇게 스탬프를 마련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어떤 동네 서점이 있나를 다니면서 도장을 찍어 오시면 10개를 다 찍어 오면은 선물 줘요? 네, 선물을 줘요. 우와! 선물은 비밀이에요? 아니, 비밀 안 해요. 공개 그리고 보물 찾기도 합니다. 우와! 진짜 저희들이 재밌겠다. 그 동네 서점에다가 숨겨 놓을 거예요. 책 속에 어딘가에. 너무 재밌겠다. 책꽂이 이런데. 그러면 그걸 찾아내시는 분한테 또 선물 줄 거예요. 오, 진짜 재밌겠는데요? 저도 시간 되면. 그래서 그때 드리는 선물 중에 하나는 그 책을 드립니다. 이상한 정상가족 책을 한 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또 좋아하는 다른 책을 또 한 권 드리고. 네. 재밌게 해요, 저희는. 너무 재밌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벌써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네. 그때 참여하세요. 네, 저 페스티벌에. 참여 좀 해봐야겠어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도장 다 찍어야지. 이렇게 저희가 자연의 맛도 보고 음식의 맛도 보고 또 우리 또 이사장님과 함께 재밌는 책의 맛도 보고 네. 오늘 여러 가지 맛을 봐서 배가 든든해졌어요. 살찌진 마세요. 네. 그러니까 가을은 이게 독서는 사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참 풍요롭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 가을이 많은 풍요로움을 주는 계절인데 책도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풍요롭게 해주는데 그런 또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이제 헤어질 시간이라 그 끝으로 시청자 아쉽네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너무 할 얘기가 아쉬워요. 많은데. 자주 봬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끝인사 해주시죠. 예, 저희 그 희망의식 대전본부에서는 책 속에 희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희망을 실어 나르는 저희들이 역할을 할 거고, 근데 이게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대전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우리 대전의 그 문화 의식을 높이는 이게 가장 첨단의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북 페스티벌에 많이 참여하셔서 책도 좀 많이 가져가셔서 읽고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소원해진 그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좀 해소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 페스티벌에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은 어디 하나요? 네? 신청은 따로 하나요? 저희들이 광고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CNBC도 이렇게 계속 알려주시고. 네, 참으로 좋은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자연의 맛, 또 맛있는 음식의 맛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책 속에 희망이 있다. 책 읽는 대전 화이팅!